자, 이번 시간에는 그 38쪽 등기에 관한 장부입니다. 자, 그 등기부 나오는데 그 등기부 중에서 우리가 구분건물 등기부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등기부 의미 종류 그래서 뭐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전산 정보 처리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인데 자, 거기 자, 등기 종류는 우리는 지금 딱 두 종류 있죠?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종류만 공부를 해요. 자, 등기부 종류에서 예컨대 말해서 뭐 우리가 임목 등기부라든가 선박 이런 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안 되고 딱 두 가지만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두 종류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시면 등기부의 편성이에요. 그럼 등기부의 편성인데 우리는 등기부를 뭐 할 때 이거 편성할 때 자, 등기부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등기부를 뭐 할 때 편성할 때 편성할 때 우리는 뭐예요? 물적 편성주의예요. 이렇게 물적 뭐라고?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를 기본 제도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는 물건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편성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어디 서울에 살고 있어요. 자, 투자 목적으로 제주도에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 등기부는 어디에? 이 제주도를 관할하는 관할등기소에 등기부를 편성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나라별로 틀겠지만 어떤 나라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인적 편성주의예요. 인적이라고 하는 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갑이 서울에 살고 있으면 이 서울에 살고 있는 주소지에 제주도에 땅을 갖고 있지만 이 그 서울 주소지에다가 등기부를 편성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이 중요하니까 물건을 중심으로 편성한다. 그래서 이 물적 편성주의에 구체적으로 물적 편성주의에 구현하는 방법으로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에 자, 1부동산에 뭘 둬요? 1등기 기록을 둬요. 자,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둔다.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부가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적 편성주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서 1부동산에 1등기 기록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러면 일반 뭐예요? 일반 토지 등기부하고 자, 어디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이 건물 하나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1등기 기록의 구성 방법으로서는 이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갑부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제부, 갑부, 을구로 구성하고 말 그대로 뭐예요? 이 토지 등기부도 뭐가 있고 표제부라고 하는 게 있고 갑구가 있고 뭐가 있어요? 을구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부동산 1등기 기록은 뭐예요? 표제부, 갑구, 자, 을구단죠. 그러면 거기 2번 등기 기록의 편성 방법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원칙 나오죠?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를 뭐예요? 편성하는 데 있어서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이다. 1등기 기록이다. 자, 그러면 2번 구분건물에 대한 예외에 나오죠? 구분건물. 그래서 이 구분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도에 84년도에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만들고 우리가 뭐예요? 집합법이라고 한번 얘기해 보자. 이 집합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어디 위에 이 땅 위에 뭐예요? 한동 건물이 있는데 이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그래서 첫 번째 자, 일단 첫 번째 볼 사항은 구조상 이용상 자, 이렇게 뭐예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죠. 이 독립성을 갖추면 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자, 이 건물이 천정하고 사방 벽면이 구조적으로 독립돼 있어야 되고 외부로 나오는 출입구 있죠? 이용상 독립성 이 개개를 이렇게 나눠 놓고 이 개개를 뭐라고 구분건물이란 말을 썼다. 이제 구분건물 얘기. 그러면 이 법률에 의하면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그 민법 교수님들은 뭐라고 이렇게 집합법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우리는 이 등기법은 자, 이렇게 하나의 건물 하나하나를 뭐예요? 다른 사람한테 팔죠? 근데 이 하나의 건물 내부를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춰갖고 어떻게 보면 이거 한동 건물 내부의 일부죠, 일부를 팔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한동 건물을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건물 내부에 있는 한 채 한 채를 파는 거니까. 그래서 요 구분 건물 하나하나가 물권 변동의 객체가 되니까 등기법적인 등기법에서 접근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구분 건물, 저는 집합 건물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구분 건물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자, 쓰이는 새가 이제 말이 틀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구조상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건물 구조상 다른 구분 건물과 뭐예요? 천정 사방 벽면이 독립돼 있고 외부로 나는 출입구 있죠? 출입구가 이용상 독립돼 있으면 이 구분 건물로 뭐예요?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야한다 그러면 틀린다는 거죠. 자, 이것도 여러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원래는 원칙은 이 구분 건물 하나하나마다 1부동산의 1등기 기록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 이거 하나하나 팔 수 있으니까. 자, 한 채 한 채가 뭐예요? 자, 물건 변동의 대상이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떤 일부 모조약한 업자들이 어디 위에 이 건물 위에다 뭐예요? 나중에 중공업사 떨어지면 옥탑을 짓더라, 옥탑을. 옥탑을 짓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취득한 사람은 나중에 재건축할 때 뭐예요? 땅에 대한 뭐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 지분 권리가 없더라.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자, 이 구분 건물은 일단 일동 건물 전체, 자, 이렇게 일동 건물 전체 표제부를 두고, 자, 그 다음에 101호, 그 다음에 1025, 자, 그 다음에 2015 있죠? 자, 이렇게 1015, 1025, 2015 뭐예요? 2025. 이런 식으로 뭐예요? 구분 건물, 자, 전유 부분 구분 건물 표제부를 두고, 그 다음에 갑골구 있죠? 갑골구를 이렇게 둠으로써 이 전체를 다 묶어놓고, 이 전부를 다 1등기 기록 했다는 죠. 구분 건물 하나마다 1등기 기록이 아니라, 거기에 또 예외를 또 넣어갖고, 전부가 다 1등기 기록이니까,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디, 이 구분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뭐예요? 열람해 봤을 때, 자, 구분 건물은 몇 개 있는데, 건물은 4개 있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건물이 5개 있죠? 옥탑까지. 그런 거 사지 말라는 얘기죠. 왜? 나중에 잘못 사면, 잘못해서 옥탑 같은 거, 지분이 없는 거 잘못 샀다간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절대 사지 말라. 그래서 일단 두 번째 볼 사항은 이 구분 건물은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 자,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 전부에, 뭘 둔다는 얘기, 전부에. 1등기 기록을 둔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1등기 기록 앞에 1부동산이 아니라 1등기 기록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전부의 1등기 기록이다. 전부란 말이 와야 된다. 그렇게 보자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39쪽에 그 동그라미 2번 밑에 39쪽 아래에 그 구분 건물에 대한 예외, 부동산 등기법은 집합 건물인 일동 건물을 구분한 각 구분 건물마다 1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에 안전을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1부동산 1등기 기록의 원칙의 예외로서 자, 거기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서 줄치세요. 거기 일동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기록을 사용한다. 전부의 한 개의 기록을 사용한다. 그 얘기다. 그죠? 그래서 거기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1등기를 사용하지만 그 등기 기록에 있어서는 뭐예요? 각자 하나씩 팔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적인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전부의 1등기 기록이지만, 자, 부동산을 파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마다 하나마다 팔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뭐예요? 자, 고수하고 있는데 그건 신경 쓰고 없어요. 그거 신경 쓰고 없고 하여튼 자, 기본 법적인 게 중요하니까 전부의 1등기 기록에 잊지 말자. 자, 그럼 여기 40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등기부의 구성, 자, 등기부의 구성 양식, 일반 건물과 토지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과 을구가 있죠? 그래서 이 구분 건물은, 자, 줄치세요. 구분 건물은 일동 건물에 속하는 뭐에 대해서, 전부에 대해서 1등기 기록을 사용하지만, 자, 그 1등기 기록은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건물마다 표제부 및 갑굴구가 있다고 줄치세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번째 볼 사항은 뭐예요? 세 번째 볼 사항은 자, 이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 일동 건물 뭐예요? 일동 건물 표제부와 각 뭐라고? 각 구분 건물 뭐예요? 구분 건물 전유 부분 있죠? 각 구분 건물 표제부 있죠? 표제부와 그 다음에 자, 갑구와 뭐라고? 을구로 뭐예요? 을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이 표제부가 몇 개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 표제부가 이렇게 2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이런 문제 나왔죠? 자, 구분 건물의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 자, 일동 건물, 자, 표제부는 일동 건물에만 두고, 각 전유 부분, 자, 전유 부분은 갑굴구로 구성한다. 그러면 튄다는 죠. 그래서 아파트는 항상 표제부가 몇 개라는 얘기니까. 표제부가 2개다. 표제부가 2개다.
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일단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이 구분 건물의 등기부 양식은 이 구분, 자, 1등기 기록의 양식은, 자, 1등기 기록, 구분 건물의 1등기 기록의 양식은 일단 뭐예요? 표제부가 몇 개라고? 표제부가 2개라 그랬죠? 자, 뭐가 있고? 1동 건물 뭐가 있고? 1동 건물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 뭐가 있고? 각 구분 건물에 뭐가 있고? 구분 건물에 표제부가 있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갑구가 있고. 자, 각각의 뭐가 있다는 얘기야? 각각의 울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동 건물 표제부를 상단, 하단. 자, 전유부분 표제부를 상단, 하단으로 나눕니다. 이 상단, 하단 나눠서 자, 위에는 뭐예요? 1동 건물에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예요? 아래쪽에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예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등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각 구분 건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 1동 건물 표제부를 반으로 나눠서 위에는 1동 건물 표시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예요?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를 해요. 그 다음에 위에는 뭐예요? 각 101호, 102호, 2015, 2025 각 전유 부분 있죠? 각 구분 건물의 각 전유 부분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이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말하고 구분 건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비슷하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각 전유 부분에 이 전유 부분에 각각 전유, 그러니까 전유 부분은 그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부분이죠? 거기에 공통주로 이용되는 부분. 자, 이걸 이제 합하면 이제 각 구분 건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건물 표시하고 101호, 자, 1025, 2015, 20 표시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뭐예요? 이 대주권 표시를 해요. 대주권 표시. 대주권 표시한다. 대주권 표시. 그 도대체 대주권이란 말은 뭐냐? 대주권이란. 이 대주권이란 말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자, 대주권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뭐예요?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몇 평 사냐고 물어보게 되면 땅 평수가 중요해요. 몇 평이다. 건평을 잘 몰라요. 근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 구분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니까 이 구분 건물 자체가 이 내가 사는 건물이 중요하지. 땅은 뭐예요? 땅은 내 땅이 어딘지 몰라요. 다만 이 땅을 사용할 대지를 사용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건물이 깔고 앉아있으니까 자, 지목은 대지고 이 대지를 사용할 뭐예요? 사용할 뭐가 있는 거예요? 이거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지 사용권 특히 자, 구분 건물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우리가 특히 대지 사용권 중에서 대지권이라는 표현을 해요. 대지권. 그러면 자, 이렇게 대지권은 그래서 84년도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이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지금 뭐예요?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이 제목이 타이틀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인데 여기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 있죠?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이렇게 토지 등기부 자, 토지 등기부 표제부 그 다음에 갖고 만약에 울구가 있으면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예컨대 1번에서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 자, 대면적이 400제곱미터다 하게 되면 이 표제부에 있는 내용이 어디로 올랐어요, 이거? 건물 등기부로 여기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에 대면적이 400이다. 그래서 이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건물이 이 지금 뭐예요? 자, 서울특별시 관악구시 임동 100번지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2층 자, 그 다음에 연립주택 1층 2층 있죠? 이 건물이 지금 하나의 건물이 뭐예요? 깔고 앉아있는 토지 표시를 여기다 해놓았다니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그래서 뭐예요? 전체 1동 건물이 깔고 앉는 전체 면적을 표시하는 거니까 그 면적이 대구 400제곱미터다. 그 얘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자, 뭐예요? 우리가 아파트 건물 등기부를 만약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를 보게 되면 어디에 자, 여러분 거기 자, 44쪽을 먼저 보시면 이 44쪽에 자, 집합건물 뭐예요? 집합건물 등기부죠? 그래서 맨 위에 표제부가 있고 그 1동 건물 표시죠? 그 아래 대주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다. 토지 표시. 그래서 거기 자, 그 서울특별시 강남구 뭐예요? 강남구 도곡동 500번지에 면적이 11,345제곱미터라고 하는 뭐예요? 그런 토지 위에 그 아파트가 져 있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아파트가 져 있다. 자, 그럼 그 아래 이제 전유 부분 건물 표시인데
자, 거기 1층에 101호죠? 10에 1층 1호인데 건물 내역은 뭐예요? 철근 콘크리트 벽식 콘크리트 조에 62.45 있죠? 60.45. 한마디로 뭐예요? 자, 2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땅에 대한 면적은 거기 그 평수에 따라서 20평은 30평보다 더 적겠죠? 30평은 40평보다 더 적겠죠? 그런 식으로 62.45라고 하는 뭐예요?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땅에 대한 비율은 11,345 전체 그 뭐예요? 전체 면적 중에 59.99 있죠? 그 대지권의 비율. 그게 바로 땅 지분이에요. 땅 지분. 그게 대지권의 비율이 땅 지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어디에는 자, 이 1동 건물 표시 아래는 그 전체 면적 400제곱미터라는 대지권을 사용할 목적이 되는 토지 표시 쓰고 각 전유 부분 건물 표시는 내가 101호에 살면 101호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여기 이제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건축업자 갑이 자, 건축업자 갑이란 사람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84년 이전에는 이런 대지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자, 일반 이 단독 건물 있죠? 단독 건물을 뭐 취득하듯이 여기다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갑하고 여기 1번 보존 등기 갑이라고 돼 있으면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이 일반 단독 건물을 살려면 토지에도 뭘 맞춰야 되고 이전 등기 맞춰야 되고 건물에도 이전 등기 이렇게 맞춰야지만이 을은 비로소 갑한테 이 토지나 건물을 다 취득했다는 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84년도에 무슨 법이 집합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었다면 자, 당연히 뭐예요? 이 구분 건물 아파트 연립주택도 자, 뭐야? 일반 단독 건물 사는 거와 똑같이로 어디에다가 이 토지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하고 건물 등기부에도 이전 등기 하는데 자, 만약에 건축업자 갑이 이렇게 뭐예요? 자, 연립을 짓고 이걸 옛날에는 구분 건물이란 말을 안 쓰고 각자 건물이라 그랬어요. 각자 건물. 그 각자 건물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각자 건물에 자, 이런 식으로 누가 갑이라고 하는 건축업자가 보존 등기를 마치고 이전 등기 해준다는 점. 그러면 이전 등기 해주면 만약에 뭐예요? 분양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구한테 A, B, C, D한테 이렇게 분양을 해준다는 점. 그러면 여기도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도 옛날 84년 전에는 자, 이 갑이 네 사람한테 분양해 주니까 이제 2번 뭐라고? 갑의 뭐예요? 갑의 지분에 대해서 일부를 이전 등기 해준다. 누구한테? A한테. 그 다음에 3번 갑의 지분 뭐예요? 지분에 대해서 일부 이전 등기 B한테. 4번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C한테. 5번 갑의 뭐예요? 갑의 지분 일부 이전 등기 뭐예요? D한테 이렇게 해주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Z라는 사람이 101호를 뭐예요? 사고 싶어서 등기부를 봤을 때 101호의 건물 자, 각자 건물의 그 건물 등기부상의 갑구의 소유권자가 디귿이고 그 다음에 토지도 찾아보니까 띠가 있죠? 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고 맞구나. 그럼 여기다 여기다 이전 등기 Z라고 이전 등기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6번 D의 지분에 대해서 이제 4분의 1을 전부 이전 받아야죠? 전부 이전 등기 이렇게 Z다 이렇게 했었다 그 얘기야 지금. 근데 옛날에 84년 전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자, 만약에 아파트가 뭐예요? 3,000세대, 5,000세대 하게 되면 자, 이 지금 뭐예요? 이 각자 등기부는 5,000개가 있지만 이 땅 하나에 구분 건물이 있다면 101동, 102동이 있다면 이 토지 등기부 갑구에는 소유권이 5,000명이 써 있어요. 그 절대 일반인이 못 찾아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예요? 자, 법무사 사무실 같은 데는 자, 이 어디에 이 등기소에 뭐예요? 급행령 내갖고 자기네 일을 빨리 처리하려고. 일반인들은 아침에 9시에 가서 그 기다렸다가 한 5시나 10시 되고 열람했는데요. 이 못 찾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불편하니까 이 토지 등기부의 기능을 어디에 건물 등기부로 옮겨서 자, 이 명칭은 건물 등기지만 토지하고 건물 뭐예요? 그 역할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일체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일체성의 원리다. 그럼 일체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건물 등기부를 뭐예요? 건물 등기부를 구분 건물하고 이 땅에 대한 뭐예요? 대지권 있죠? 이 토지를 두 개를 붙여갖고 이전 등기를 어디에만 하면 갑구하게 되면 뭐예요? 토지 등기부 안 해도 자, 이 지금 뭐예요? 사는 사람은 이 Z는 D한테 뭐 또 101호도 사고 그 다음에 면적 400분의 100 있죠? 왜? 자, 만약에 뭐예요? 구분 건물이 이렇게 몇 개 있으면 4개가 있으면 그죠? 같은 평수라면 땅의 면적이 400이니까 400분의 100씩의 뭐예요? 땅 지분을 갖는 곳이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두 개를 다 취득한 걸 하고, 자, 다만 토지 등기부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는 자, 옛날처럼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처럼 이렇게 이전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딱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여기다가 소유권이 뭐라고? 소유권이 이 대지권이다. 만약에 무슨 얘기? 지상권이 대지권. 그러니까 대지권은 이 땅에 대한 권리는 뭐예요? 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자, 토지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뭐예요? 이 땅 주인이 거기다 건물 짓고 분양했으면 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은 땅에 대한 이 대지권이라는 권리가 소유권이고, 만약에 어떤 업자가 지상권 후에 건물 졌으면 이 분양받은 사람은 뭐예요? 땅의 권리가 지상권이라는 걸 알고 사는 거죠. 자, 그래서 대지권이 지상권일 수 있고 전세권일 수 있고 임차권일 수 있다. 그래서 대지권의 종류는 자,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등기부 갑구에 해당구 사항란에 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이렇게 을구에 우리가 이걸 대지권 뜻등기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일단 시험에 자, 네 번째 볼 사항이 뭐냐? 이게 네 번째. 자, 이렇게 네 번째 볼 사항은 이 네 번째 볼 사항은 일단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이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그 땅 지분 얘기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 각 구분 건물 표제부에 쓰는 것이지. 시험 문제. 대지권의 표시 등기를 일동 건물 표제부에 쓴다. 그러면 틀린다죠. 대지권의 표시 등기는 자, 그 네 번째 볼상이다. 자, 일동 건물 표제부에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다섯 번째 볼상이 뭐냐? 이게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 볼상은 뭐예요? 다섯 번째 볼상은 우리가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건물 등기부 이렇게 건물 등기부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자, 신청받아서 기재한다. 이 신청받아서 표제부에 기재한다. 그러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하고 대지권 표시 이거를 두 개를 우리가 뭐예요? 뭐라고? 자,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무슨 등기했다? 대지권 등기를 했다라고 표시를 해요. 대지권 등기. 대지권 등기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 마치고 자, 모든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봐갖고 어디에? 여기다 건물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등기하면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니까? 이 땅까지 미치니까. 땅까지 미친다. 그러면 땅까지 미치면 어디에다가 자, 이런 식으로 토지등기부 해당구, 해당구 사항란, 소유권이 갑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임차권이 자, 대지권이면 을구에. 자,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토지등기부 뭐예요? 토지등기부 해당구에 해당되는 뭐예요? 갑구면 갑구에 해당구에 뭐예요? 해당구에. 자, 무슨 등기한다고? 대지권 뜻등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대지권 뜻등기한다. 등기관이 뭐라고? 직권으로. 직권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권이란 말 뒤에 요 뜻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뭐예요? 토지등기부 해당구 갑구나 을구에 하는 것이고, 그냥 대지권 등기하게 되면 어디에 한다는 게 표제부에 한다. 그게 다섯 번째. 그게 뭐예요? 다섯 번째 볼상이 다섯 번째. 그러면 자, 여섯 번째 볼상이 뭐냐? 이게 여섯 번째 볼 내용이 뭐냐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 자,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뭐예요? 이후에는 그 일치성의 원리, 일치 토지와 건물을 붙여놔서 말이 뭐예요? 말이 건물 등기부지? 자, 위는 건물 등기부가 아래는 토지 등기부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일치성의 원리가 되니까 어디에? 자, 대지권 등기 이후에는 건물 등기부에 처분에 일체성이 있는 자, 일치성이 있는 뭐예요? 권리 등기하면 권리 이전 등기나 저당권 등기하면 권리 등기를 하면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면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친다는 게 효력이 토지까지 미친다. 토지까지 뭐예요? 토지까지 미친다. 이제 그런데 토지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 지금 뭐예요? 여기에 갑구나 을구에 이전 등기하거나 을구에 저당권 등기하면 여기에 저당권이나 이전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왜?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여기 뭐 이전 등기 안 해도 된다고 정해놨는데 이전 등기 할 필요 없죠? 효력이 땅까지 미친다는 점. 근데 자, 이걸 말을 바꿔서 이제 시험 문제 얘기를 뭐라 내냐면 대지권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뭐예요? 등기 이후에 대지권 등기 이후에 건물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뭐만에 건물만에 이렇게 나오죠? 건물만. 건물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와 건물을 붙여놨는데
자, 건물만이라는 것은 이 건물만 그러니까 전체 일체성의 원리 전체 중에 뭐예요? 건물만이니까 부동산 일부란 얘기죠? 자, 이론적으로 부동산 일부니까 건물만에 이전 등기 못하고 건물만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 못한다. 저당권 설정 등기 못한다. 이거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건물만에 가능한 등기는 뭐예요? 자, 부동산 일부에 가능한 건 용익물권이니까. 건물이니까 전세권 있죠? 자, 이렇게 전세권이나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있죠? 채권으로서 자, 물권은 아니지만 채권이지만 임차권은 뭐 용익권이 있는 거니까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소유권이 대주권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주권인 대주권 자, 소유권이 대주권 뜻 등기 이후에 어디에? 토지 등기부에. 자, 당연히 여기다 건물 등기부에 이전 등기하면 땅에 이전 등기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여기 당연히 뭐예요? 등기할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자, 뭘 못하고 토지 등기부에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왜? 건물에 하게 되면 효력이 미치니까. 근데 자, 소유권이 대주권 뜻 등기 이후에 토지 등기부에 토지만에 이 토지만에 뭐예요? 토지만에 무슨 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있죠? 저당권. 아, 저당권이에요. 임차권 있죠? 임차권. 자, 이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한 등기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용익물권, 이건 가능하다,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땅 위에 뭐가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부분 있죠? 여기다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민법 공부하다 보면, 자, 지상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 그 건물이 있는 토지에는 지상권 등기 못한다. 그 틀린 말이에요. 건물이 있는 부분은 안 되지만 일부는 가능하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응?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일곱 번째는 뭐냐 하게 되면 일곱 번째는 자, 규약상 공용 부분 있죠?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볼 사항은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자, 공용 부분은 뭐 만든다는 얘기예요? 공용 부분은 표제 만든다. 갖고 둔다 그러면 틀려요. 네, 우리가 이 공용 부분은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건물 구조상 공용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자, 일반적으로 자, 우리가 공용 부분 얘기할 때 규약상 공용 부분하고 자,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어요. 건물 구조상 복도 계단은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누구나 봐도 뭐예요? 자,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등기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근데 그 약속을 정해놓고 예컨대 우리가 어디를 이 101호를 뭐예요? 관리사무실 아니면 뭐예요? 경로당으로 두자. 그 이거는 뭐 하면 안 돼요? 팔아먹으면 안 돼요. 왜?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 표제만 둔다. 자, 표제만 두고 갑굴 두지 않아요. 왜? 자, 거기 물건 변동하면 안 되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일곱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 7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디 몇 페이지에 자, 41쪽에 쌍가로서 한번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일동 건물 표제부 나오죠? 예, 표제부의 기억은 상단에는 일동 건물 줄이나 치세요. 자, 일동 건물 표시하고 하단 부분에는 뭐예요? 하단 부분에는 거기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 있는 건물에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줄 치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자, 어디에 우리 그 서울 지역에 보게 되면 거기 흑석동, 뭐예요? 봉천동, 그 신림동, 난곡, 그 서울대 쪽에 있는데, 신림동, 난곡 있죠? 그런 데는, 자, 옛날에 그 청계천, 판자촌이 철거하면서, 자, 그 사람들이 어디에, 그 서울시 쪽에, 그쪽에, 상계동 이쪽에 뭐예요? 그 산동네에 가서 거기서, 자, 무허가 건물 짓고 살았어, 옛날에. 저 도시 외곽에. 그러다가, 자, 뭐가 일어나면서, 자, 한마디로 뭐예요?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해서 뭐예요? 양성화주는 바람에 땅은 시 땅이고 건물만 아파트 져갖고 뭐예요? 분양하는 바람에 자, 땅에 권리가 없는 그런 것도 있어요. 땅에 그걸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도 있다는 게. 물론 그거는 뭐예요? 일반적인 그 대지권이 있는 건물보다는 좀 싸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대지권이 있고 없고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대지권이 있다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고 거기에 2번 전유 부분은 건물 표시 그래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전유 부분 건물 표시가 상단이고 그 하단에는 거기 뭐예요?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에 있어서는 뭐예요? 그 대지권 표시 줄 주세요. 이 대지권 표시 등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 동그라미 4번 귀약상 공용 부분 있죠? 자, 거기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그 기억에 구분 건물의 공용 부분은 구조상 공용 부분과 복도와 계단 같은 누구나 봐도, 자, 이게 쉽게 이거 널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용되는 부분이다라고 알고 있는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과 귀약상 공용 부분으로 구별되는데, 구조상 공용 부분은 뭐예요? 누구나 봐도 알기 때문에 등기 대상이 안 돼요. 복도 계단 팔아보면 안 되지. 근데 귀약상 공용 부분은, 자, 줄치세요. 귀약상 공용 부분은 뭐만 둔다고? 표제부만 둔다. 자, 이 경우에 거기다 귀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자, 그 써놔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건 뭐예요? 팔아먹는 게 아니구나. 표제부만 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관리사무실, 경비실, 뭐예요? 노인정 등이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자, 넘기세요. 그러면 그 42쪽에 보시면 다음 중 틀린 거,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거 그랬죠? 그래서 우리 거기, 자, 답 4번을 보면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란에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표시를 하고, 그 전유 부분에 대지권 표시는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한다. 그 대지권 표시는 뭐예요? 짧죠, 글자가. 글자가 짧으니까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건물 부분이니까 일동 건물 표제부에 하는 게 아니라 어따 구분 건물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한다. 그렇게 봐두지 않죠. 그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넘겨보시면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자, 어디에 자, 128페이지를 먼저 보니다 128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구분 건물 등기를 배웠으니까 그 128페이지에 대지권 등기 이후에 소유권 등기 제한, 그래서 거기 대지권 등기는 표제부에, 자, 거기 기억에 대지권 등기는 어디에 한다는 얘기니까 구분 건물의 보존 등기 시에 구분 건물 등기부에는 일동 건물 표제부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전유 부분의 대지권 표시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와 대지권 표시, 이걸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이 건물 등기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한다. 그게 대지권 등기예요. 자, 니은 대지권 뜻등기 나오죠? 대지권 뜻등기 거기, 자, 니은에 별표 두시고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를 할 때는, 신청받을 할 때는 등기가 출시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대지 목적인 토지 기록에 해당구 갑구나 알구에 대지권 뜻등기한다. 하여튼 대지권 뜻등기, 그래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뜻이니까, 이게 뜻이니까 이게 뭐예요? 해당구 사항난, 갑굴구 사항난의, 이게 사항난의 뜻이니까 사항난의 직권, 사항난의 직권 한다는, 토지 등기부 사항난의 직권이에요. 그냥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대지권 뜻 등기를 표제부에 한다 그러면 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지금 요 설명은 적어도 여러분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5번 이상을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계속 또 보고 하셔야 돼. 이거 어려운 부분이야. 등기법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니까 최소한 5번 드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 다음에 자, 거기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 그래서 대지권은 구분 소유자가 건물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땅에 대해서 갖는 뭐예요? 대지 사용권 있죠? 대지 사용권. 그래서 거기 4가지 권리 있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걸 말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일체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건물 등기부 갑구나 을구에 등기하면 땅가 줄이기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니은에, 자,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지는 전유 부분에 따르고, 구분 소유권은 뭐예요? 전유 부분 건물과 분리해서 땅을 처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그 건물 101호하고 400분의 100은 뭐예요? 이거 같이 파는 거지. 이걸 분리해서 건물만 판다든가 땅만 파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대지권의 효력, 그래서 자, 거기 그 기억에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일체성의 원리에서 등기법은 구분 건물 등기 기록에 대지권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기록에 대지권 뜻 등기를 하고, 그 전유 부분과, 자, 주세요. 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에 대해서 일체성이 생기는 물권 변동은 구분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그 효력이 뭐예요? 그 효력이 어디까지? 대지권까지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여기 갑구나 여기 을구에 등기하면 땅에는 안 해도, 토지 등기부 안 해도 뭐예요? 땅까지 뭐예요? 다 효력이 미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 자, 별표합니다. 5번 별표 주시고, 분리처분 등기 금지, 그래서 그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 그 뜻 등기할 때는 토지 기록에는 소유권 등기하지 못한다. 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하면 여기다 등기하게 되면 땅까지 파는 거니까, 자, 이
이 토지 등기부에다가 이 소유권이 대지권이라서 여기다 또 이전 등기할 필요 없다는 게 건물 등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 이 전체 일체성의 원리니까 땅만 건물만 자, 이전 등기 못하고 저당권 등기 못한다 아니죠. 그래서 여기 니은은 건물만에 대한 이전 등기. 디귿은 뭐예요? 토지만의 저당권. 자, 니을 대지권 이후에 일체성의 원리니까 건물만의 저당권 못한다 아니죠. 자, 여기 만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부동산 일부라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가능한 등기가 뭐냐? 가능한 등기는 거기 6번에 자, 중요하죠? 별표해 두시고 등기 실행이 가능한 등기는 하여튼 대지권 나오고 등기가 가능하다 그러면 용익물권이에요. 그래서 대지권 등기된 건물에 대한 전세권 입찰권.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 등기 뜻등기할 때는 그 토지 등기부에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입찰권이 가능한데. 근데 대지권 등기 이전이라 그랬죠? 후가 아니라 이전이라면 그런 일체성의 원리에 적용받지 않으니까 만약에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 등기, 매각에 대한 이전 등기를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이렇게 7가지 있죠? 7가지 내용을 여러분 재차 반복해서 계속 들으시고 여기서 한 문제 나오니까 자, 한 문제 나오고 또 뭐예요? 각종 권리 등기할 때 이런 말이 들어가면 여튼간 자신 없으면 그냥 뭐예요? 자신 없으면 무슨 단어가 나오면 앞에 대지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중간에 건물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지권, 건물만 뭐예요? 이전 등기 저당권. 왜? 건물만이니까 그 두 개 중에 일체성의 원리 건물하고 땅하고 대지권하고 이 두 개 중에 건물만 하게 되면 부동산 일부니까 부동산 일부에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안 되고 일부에 가능한 것은 용익물권과 임차권이니까 대지권 뭐예요? 대지권 건물만 대지권 토지만 나오게 되면 용익물권만 가능하다. 네, 그렇게 봐두지 않죠. 그렇게 이해두지 않죠. 그렇게 이해두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거기 책 46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거 폐쇄등기부 이런 거 있죠? 아, 이런 것은 여러분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험 문제 요새 안 나오니까 그 신경 쓸 거 없고 그 다음에 그 48페이지 장부의 보존관리와 공개 나오는데 뭐 이것도 이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참고로 49쪽에 5년 보존 장부 있죠? 5년 보존 장부나 참고로 한번 줄쳐 놓으시는데 5년 보존 장부는 거기에 기억에 부동산 등기 신청서 접수장 있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집장 신청서나 신청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5년이다. 뭐라고? 신청서나 신청 정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예요? 그게 5년 장부다. 5년 장부. 그 신청서, 신청 정보. 그러니까 뭐예요? 예컨대 여러분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거기 이제 자, 그 동그라미 2번 10년 보존 장부 보게 되면 거기 이 신청 서류 나오죠? 신청 서류죠. 서류. 신청서가 아니라 신청 서류죠? 그러니까 신청서라고 이렇게 신청서 이렇게 신청서 신청 뭐예요? 서류가 아니라 자, 이렇게 뭐예요? 신청서까지 나오죠? 신청서까지 나오면 신청서나 신청 정보 나오게 되면 그게 5년 장부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이것도 거기 어디에 50페이지에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열람 나오는데 이것도 자, 시험 문제 나오는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10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자,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만약에 나온다면 혹시 나온다면 답으로 등장했던 게 마지막 시험 문제에 등장했던 게 그거예요. 자, 우리가 등기부 이렇게 등기부 및 자, 등기부는 뭐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있죠? 부속서류.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있다니. 그러면 이 등기부 및 신청서 이 기타 부속서류는 그거예요. 등기 신청할 때 법정대리 동의서를 첨부한다든가 촉탁서라든가 아니면 뭐예요? 뭐 참여조서라든가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등기필 정보를 분실하게 되면 확인조서라든가 자, 이렇게 신청서 이외에 기타 부속서류 있죠? 그러면 이 등기부는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 등기부에 등본 교부 있죠? 우리가 등기사항 증명서 이 교부 신청이 가능해요. 누구든지 교부 신청이 가능하다. 자, 등기부는 뭐예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교부도 가능하고 뭐예요? 모두 가능해요. 이거 열람도 가능해요. 열람도 가능하다. 근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죠? 이 기타 부속서류는 일단 이 교부는 안 돼요. 증명서 교부가 안 된다. 근데 열람은 가능한데 이 열람은 뭐예요? 열람은 가능한데 열람은 가능하긴 가능한데 누구만이 자, 이해관계인만이 가능해요.
이해관계만이 볼 수 있다. 이해관계면. 그러니까 누구든지 수수료나 압부하고 등기부 및 기타 부속설에 교부와 열람이 가능하다. 그럼 틀린 말이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자, 이 기타 부속설에는 뭐예요? 만약에 앞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 다른 말로 뭐라고 써야 돼요? 이해관계에 있는 뭐예요? 있는 부분만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분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 어? 그래서 거기에 내 페이지에 50페이지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거기 기억을 자, 여기 1번에 누군지 수수료를 내고 대보험기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 기록에 기록할 수 있는 사항 전부 일부 내용을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부할 수 있다. 그러나 등기부의 부속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고 증명서를 발부할 수 없다 써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이 기타 부속설은 뭐예요? 절대 뭐가 안 된다고? 증명서 교부는 안 되고 뭐만 가능한데 열람만 가능한데 자, 열람을 할 때도 자,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한마디로 뭐예요? 이해관계만이 다시 그 반복해서 보면 자, 거기 다시 저희 52페이지 다시 보시면 그 쌍가리번 등기 기록 및 부속설의 열람 그래서 거기 다만 등기부 부속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 즉 이 등기부의 부속설에는 이해관계만 열람이 가능하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거기 53페이지에 마지막 문제 나온 게 그 18회 때 나온 게 그게 인터넷을 이용한 등기부 열람 나오죠. 그게 자 18회 때만 한번 딱 18회 때 마지막으로 나온 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 우리가 한 22년 됐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18회 때니까 지금 뭐예요 올해가 30일이죠. 그럼 13년 됐네 13년. 자 13년 됐구나 13년 동안 안 나오고 있는데 거기 답이 뭐예요? 답이 2번에 누구든지라는 단어가 나왔죠. 등기부와 부속서류를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다. 그때 부속서류는 자 인터넷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는 게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는 게 누구만이 이해관계인만이 자 누구든지는 그 이제 부속서류 앞에 뭐예요? 누구든지 등기부와 자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속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 자, 하여튼 인터넷 통해서 열람이 안 되고 직접 가서 봐야 돼. 직접 가서 본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쪽은 10년이 넘어갔고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방금 이 내용만 좀 이해를 해 두세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